요즘은 뭡니까? 빚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빚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대출이라는 게 물론 특례 제도라든지 뭐 하산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투자 캠퍼스. 자, 오늘은 퇴근길에 편하게 들으시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인데, 자,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힘들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한테 저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이나 빚이라는 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죠. 이것을 왜 나쁘게만 보는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 고비만 느끼면 좋은 것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봐주신다면 여러분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120만 원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제 자신한테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삶이 점점 여유겠는데, 자 보시면 이 내일까지 안 내면 핸드폰이 직권 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자 부모님 때문에 제 앞으로 빚이 4천 정도 있어요. 이자 내기 힘들어서 그나마 이게 정말 다행이죠. 신용회복, 정말 나쁜 생각 안 하고 신용회복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데요. 서울 채권 보증이 올라가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막막합니다. 제가 너무 싫고 솔직히 죽고 싶기도 하고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돼요. 오늘 제 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 특히 오늘 사연 주신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공감된다고 하시고 리얼로 힘들지, 정말 힘들 겁니다. 그죠? 특히 나이가 어릴 텐데, 그죠? 자, 100만 원이 단돈은 아니지만 뭘 하기에 한참 모자란 금액이지. 뭐 저도 그런 시간대가 있었지만 결국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 친구가 신용회복을 했다는 건데, 최근에 이 2024년 4월 2일까지 운영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 차주를 대상 이자 감면 상환 이후에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너무나 힘든 개인 사업자도 계실 거고, 고금리 대출 받은 저신용자, 그다음에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마련된 신속 채무 특례 제도라는 거죠.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자, 연체전 채무조정, 특히나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신속 채무조정, 내가 지금 힘들다 하면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들 막막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2월까지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 신속 채무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채무조정이다.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무자,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여기까지는 저는 안 갔으면 합니다. 어떻게든 여기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특히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꼭 저걸 좀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빚지면 나라에서 갚아줘. 금리를 저 빚 잘 갚는 사람만 호구이더라. 물론 블라방님 얘기가 맞습니다. 잘 갚는 사람이 호구이지만, 그런데 일부는 정말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악착까지 일해서 갚습니다. 그 일부 때문에 우리 전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명님 얘기로 빚을 진짜라 함부로 지면 안 된다는 거. 빚을 질 바엔 차라리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 채무 조정을 하시라, 저는 꼭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속 채무 조정 특례 제도의 특징을 보면요, 단기 연체 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 회복에 유리하다. 앞서 신용 문제가 될 거라는데 그나마 그죠? 이 단기 연체 정보이기 때문에 이 단기 연체 정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워크아웃 정도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까지 기록이 남는 걸로 예전에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기 연체 정보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 신청 비용이 저렴합니다.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신청 다음날 보능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죠, 그죠? 물론 채무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심이 많이 되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20대야 근데 카드에서 한 번만 전화도 가슴이 아마 쿵쾅쿵쾅 뛸 겁니다. 여기에 이
무조건 금융회사 중에서 채무기지 이상, 가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제도 또는 원금 납입 유예기회를 제공하면서 유예기간 중에서는 연 3.25%만 납입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잠시 숨통을 틀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속 채무조정 특례제도라는 거. 요 관련해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자, 채무가 중도에 따라서 대출 약정 이율의 30에서 50% 인하를 하고 한이 3.25%다. 자, 그리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원리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자, 10년 동안 벌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대출이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하면 충분히 내 생활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금 분할 상환전 상환 유예 지원, 그 다음에 상환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까지 해주고,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을 해주고, 2024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꼭 한번 저는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따라 달라요. 자, 보시면 실업자, 무급휴직자, 그다음 폐업자, 그다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받은 환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신청 서류가 다르니까 꼭 요 부분 확인하시고, 당연히 신분증은 같이 가셔야 되고, 자, 신청 방법은 해당 지부에 방문 또는 인터넷 상담도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사업을 2번 정도 해봤거든요. 특히 첫 번째 할 때 실패를 하고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부양할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2명이 있다 보니 이 부양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 한 1년 동안 제가 거의 돈을 못 갖다 주다 보니까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내 자식들 때문에 악물고 다시 일어섰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제가 거의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은 거의 2-3시간 일하면서 열심히 제가 갚았었는데, 이때 저는 그래서 우리 나이대가 되면 이 대출이라는 게, 빚이라는 게 무조건 내가 해서 무조건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즘은 뭡니까? 빚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빚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대출이라는 게 물론 특례제도라든지 하산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서 그나마 나은 거고,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든지 세상을 몰라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면, 그때는 꼭 이런 거를 저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들 세상 정말 살기가 좋습니다. 자, 신속 채무 특례 요건 중에서 개인 회생과 달리 사채, 세금 등은 조정이 불가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채라든지 세금 등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과 저축을 비롯한 대부업까지 협약된 채권 금융회사 채무에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다. 1, 2, 3 금융권 여기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개인 어떻게 빌렸는데 그다음 세금을 냈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청자가 조정하고자 하는 채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햇살론, 그다음에 정책자금, 보증금 담보대출, 차량 담보대출, 주택담보, 전세대출, 채무조정 대상 채무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앞서 불나방님이 얘기했으니까 빚지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은행 관련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개인 신용대출 관련해서만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신속 특례 제도보다는 이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제가 인생을 한 50년께 살아보니까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행복하려면 돈이 전부 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행복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과거 증권사 시절 같은 경우는 거의 상위 5% 이상, 억대할 때는 상위 1% 이상만 받지 않습니까? 제가 상위 1% 안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상위 1%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99%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밑을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항상 위만 쳐다봅니다.
내보다 돈 많은 사람, 내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거죠. 내 밑에만 보면 내가 그렇게 달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나서 보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내가 살았느냐, 그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잘난 사람 만나면 결국은 큰 실패를 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앞을 보고 가는 게 내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마음에 좀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여유도 생기면서 앞만 보다가도 내가 쉬어갈 구간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쉬어가지 않고 계속 앞만 본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한번 엎어지면 거기서 일명 뭐 노숙하시는 분들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매일 성공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실패를 맛볼 수, 근데 그 실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 못하는 사람 차이가 저는 이 부분이 있지 않나. 나 자신도 행복하지 않는데 성공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그 이태원 참사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힘들다. 근데 그게 말만 힘들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힘든 기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바닥이라는 인식을 무조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바닥이다. 이렇게 돼야지만 뭡니까? 이 간절함, 절실함, 이게 없으면 왜 실패하는 사람이 계속 실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뭘 얘기합니까? 핑계가 많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 둥, 뭐가 안 좋다는 둥,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둥, 집에서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바닥이란 확인을 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이분들처럼 바닥을 노리는 간절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절실함이 생기고, 이 절실함이 생겨야지만 꿈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내가 바닥이다. 내 바닥이니까. 근데 내 꿈을 위해서 내 절실하게 내가 하루에 2시간 자든 3시간 자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한 1년에서 2년, 3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다 해줄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하산이든 이런 신속채무 특례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현실, 그리고 내가 절실하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실패도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것. 특히나 제가 그걸 2번이나 해봤습니다.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 절실함을 알고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항상 저희 투자 캠퍼스의 유튜브 댓글도 좋고 올리는 난도 좋고, 그죠? 제 방송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옛날 생각하니까 저도 눈물이 살짝 오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캠프스 홍반장은 내일 오후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새겨지는 명언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